여러분의 계좌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환합니다. 우선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지금 4거래 연속 상승 중인데 오늘도 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장중 한때 3,250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는 3,24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최고치 지난달 10일 종가 3,249포인트를 넘어섰기 때문에 오늘 종가는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 지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개장 이후 계속해서 상승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990선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자,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이 오늘장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몇 달 만에 1,000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강한 매수의 힘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해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나홀로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750억 원가량 담아가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다가 반도체주들이 올라가니까 시장이 화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들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대장주 삼성전자가 며칠간의 이 부진을 털어내고 오늘장 2%대 강세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82,7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일단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를 연속 강하게 담아가고 있고 기관도 1,200억 원가량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투톱이죠. SK하이닉스 역시나 수급 상황이 양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DB하이텍은 5% 강세 흐름 시원하면서 오랜만에 시원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표주들이 오르다 보니까 중소형주들까지 매기가 완전히 쏠리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다음 섹터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G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G 관련주들 역시나 그동안에 정말 길었던 부진을 씻어내고 연일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4월부터 보라이즌에 장비를 인도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부품사들의 삼성향 공급 물량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바닥권에 있는 통신 장비주들을 끌어올리는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이 대형 통신 3사 종목들이 모두 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대형주들이 강하다 보니까 중소형주들까지 그 훈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 상황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하게 물량이 담기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어떠신가요? 내 계좌는 여전히 파랗다 하시거나 수익을 보고 있긴 한데 목표가 설정을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닥터스탁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줄 전문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프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6월 들어서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전문가님.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약간은 이제 소외되는 게 그동안에 전기전자 반도체 쪽이 워낙 한동안 쉬었다가 오늘 일단 83,000원이 돌파가 되면 이제 또 분위기는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인버스 쪽에 하단을 지금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수는 올라가고 인버스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은데 이제 시총 상위주 중에 삼성전자가 너무 올라도 문제가 뭐냐면 다른 종목들이 힘을 좀 못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시장을 이끌다 보니까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댓글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또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방송이 끝나고도 나는 홍프로 전문가랑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를 하면서 저희는
수익률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뷰를 해볼 종목은 우리금융지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금융지주는 4월 29일에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하고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뭐 금리 인상 이슈가 예전보단 덜해서 그렇지 은행주들은 굉장히 소리 소문 없이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우리금융지주 지금까지 수익률 7% 달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세도 굉장히 좋고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전망은 더 좋게 보실까요? 일단 11,500원 뚫리면은 12,000원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본 가격대가 최대는 13,000원인데 일단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뭐 급등하는 주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안전성으로 본다면은 지금 12,000원 구간이 가면 좀 저항대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시면은 천천히 지금 올라가는 추세인데 전체 금리나 그런 부분은 그때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지속적인 상승세 볼 때 12,000원 돌파하게 되면은 최대 목표가는 13,000원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000원을 돌파하면 13,000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셨고 은행주만큼 좀 안정적인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추세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리뷰를 해볼 종목은 S&T 모티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5월 20일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쉴 틈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률은 8.9% 달성했습니다. 자동차주가 요즘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 부품주들까지도 그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S&T 모티브 여기서는 또 앞으로 다음 라인 때 어디까지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1차는 7만 원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 1월 달에 대량 거래량을 일으키고 나서 계속 옆으로 왔는데 제가 이제 타이밍 보고서 그때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 드린 건데 회사가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수소차나 전기차 이슈가 있으면서 S&T 모티브도 지금 그쪽에 포커스를 잡고 부품이나 그런 부분은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보유자분들은 7만 원 돌파하게 되면은 지금 최대 목표가를 7만 5천 원대까지 보기 때문에 좀 더 지금 끌고 가는 걸로 보시고 이번 주에 만약에 7만 원이 돌파가 되면 좀 강한 흐름이 추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만약에 7만 원을 돌파를 한다면 더 강력한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 다음 라인 때는 7만 5천 원 잡아드렸습니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또 기분 좋게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문가님이 그동안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들 수익률 리뷰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안정적인 차트 흐름이 기대되는 종목을 제시를 해주는 홈프로 전문가님,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도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오늘의 종목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닥터의 노트 시크릿 종목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부품, 또 산업기계, 농공기, 치공구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완성차 업체의 OEM 방식으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매출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게다가 경량차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재료의 성형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잠시 후 12시 30분 닥터의 노트에서 이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자동차 부품도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네요. 워낙에 또 자동차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 저희 상담이 다 끝난 뒤에 시크릿 공략주까지 꼭 확인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장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선 시장 키워드 어떤 키워드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 사실 좀 예민한데 네. 빈익빈 부익부. 요즘 상황이네요. 이게 이제 문제가 섹터별 수익률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포스코랑 5G는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는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지금 연일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61선 근처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지금 시장 섹터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또 전일까지는 거의 테마주 장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반등 시장으로 업황별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부터는 실적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뭐 하나투어나 그런 종목들은 아직은 실적 개선으로 보는 것이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향후에 3분기가 돼서 저희가 만약에 코로나 접종을 다 받은 이후에 경기 정상화가 됐을 때는 문제가 이제 그 당시가 되면은 무조건 컨센서스를 따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이야 수급 논리나 아니면 향후 전망에 대한 리포트 가지고 다 올리는 건데 차후에 이제 또 대선도 있기 때문에
종목별 보시면 최근에 또 원전 엄청 올렸었고요. 그리고 철강은 거꾸로 빼고 조선은 또 조종이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변수 조합이 나오고 전기차는 최근에 이제 안 좋은 게 이제 테슬라가 지금 계속 루머가 나오고 어제는 또 이상한 채굴 쪽을 비트코인 채굴 쪽을 뭐 기사가 뜨면서 지금 또 어제 미국에서 또 리콜 사태도 나오면서 테슬라가 미국에서 마이너스 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는 반등 영역이지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을 좀 앞둔 시점이고 그래서 나오는 거고 5G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종목별로 61선 안착한 이후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따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섹터별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한 수준이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좀 빈약해지고 있는 섹터가 2차 전지 쪽이죠. 당분간은 이렇게 좀 흐름이 좋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업종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예, 5G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5G를 계속 안 좋다고 얘기했던 맞아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일단은 이제는 반등의 시작. 사실 방송이 어제였으면 이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중요한 게 이제 3분기 이후에 실적에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게 SK텔레콤, LG U+가 지금 5G 전용 단말기 출시가 지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분기에 중저 단말기 수요가 지금 증가해서 약간은 실적이 지금 통신 3사를 보시면 전체가 다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또 하나 IoT 회선수도 이번에 27% 상승했고요. 그리고 차량 관제 시스템 쪽에 410만 원 회선이 또 증가했고 그리고 원격 관제가 557만 회선. 이거는 제가 지금 통계치를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점차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향후에 실적과 좀 더불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버라이즌은 아까 납품한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중요한 게 5월 달 이후로 지금 소비자 판매 부분 휴대폰하고 스마트 기기도 전체가 다 5G로 좀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말씀드리면 61선을 기준으로 돌파가 바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 수렴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역별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121선이 그 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와 KMW 뭐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 중에 61선에 안착된 종목 위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통신 장비주들은 다 차트 흐름이 비슷하거든요. 이제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121선이 제일 위에 있고 이제 61선 돌파까지 부지런히 달려나가는 모습인데 그러면 61선에 안착을 하면 그때 공략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돌파가 된 이유인데 중요한 게 지금은 약간 이슈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구간이면 살짝 누른다고 하더라도 종목이 완전히 이탈 안 한다면 121선을 목표로 보거나 아니면 61선 돌파하고 안착되면은 61선 기준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무리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 61선 돌파 못했는데 거기서 그대로 하면 또 당연히 또 옆으로 수렴하는 기간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뭐 노란톡으로 오시면 설명을 자주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5G 관련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61선 안착하는지까지는 좀 시간 두시고 체크를 해보시고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저가 매수라 봐야 될까요? 유입 공략이 가능하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키워드로 저희 시장 함께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댓글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저에게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바세님께서 삼성전자 82,100원에 5% 대망의 국민주. 삼성전자 앞으로 대세 상승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박스에 머무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앞서 저희가 인사를 나누면서 전문가님이 말씀을 간단하긴 해드렸죠. 83,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돌파할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전문가님 이걸 느낌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제가 보세요? 사실은 월요일 날 노란톡에서 바닥은 나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1차 목표가를 83,000원, 83,500원을 잡았는데 저는 사실 이 종목 자체가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워낙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문제가 공매도나 그런 연관되게 되면 거의 상위 종목들이 뭐 SK 하이닉스, 삼성
뭐 전자, 뭐 삼성 전기, 뭐 이런 이제 5G는 최근에 워낙 공매도를 많이 했었던 부분에서 이제 반등 영역인데 문제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지수 연관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종목 자체로는 전혀 솔직히 10만 원을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83,500원 넘어가면 일단은 86,000원대를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은 61선까지 안착했지만 21선 자체가 아직은 상방향으로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다 이번 주말까지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제 목표가는 사실 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야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9만 원까지 가게 되면 지수가 지금 거의 3,500대, 네. 600대까지 열리는 거라서 지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림상으로 지금 해놓은 가격이 83,500원, 86,000원 선, 그다음이 9만 원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3,000원 돌파를 한다면 85,600원. 일단 최종 목표가는 9만 원이긴 하다. 9만 원이긴 하다라고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흐름, 그러니까 내일까지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꼭 체크를 하셔서 삼성전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자입니다. 6949님께서 제로투세븐 16,900원에 20%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제로투세븐 지금 14,350원입니다.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산화 제한 정책을 이제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막 차익 매물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다시 또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회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패션 코스메틱이라는 그 B2C 부분하고 이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 중에 궁중비책 그쪽하고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통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뭐 지금 면세점이나 프리미엄 쪽 유아 화장품 쪽에도 지금 진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유아복지 관련주, 그러니까 아동복지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산화 제한 때문에 요번에 최근 이슈가 나오면서 직전 고점 자리를 터치하고 온 겁니다. 17,500원대를 보시면 쌍봉 기준으로 4월 중순쯤에 한번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자리를 갖고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같으면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고요. 만약에 대량 거래량 하단 자리를 17,800원대가 돌파가 되면은 저는 사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저는 일단 매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굳이 수익 났던 걸 안 파는 거를 좀 후회하는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실 겁니다. 아마 앵커님께서 아시는데 저는 매도 안 하면 혼냅니다. 근데 왜냐하면 굳이 수익 났는데 쳐다본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중에 하나라 현재 구간에서는 14,800원 돌파하면 아마 분봉 저항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 목표가를 일단 16,000원대로 잡아드리는데 하단에 13,500원 이탈하면 조정 기간이 길어지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단 라인은 13,5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수익을 내면 꼭 팔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9346님께서 HDC 14,050원에 25%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 종목 또 최근에 4거래 연속 급등세가 나왔었네요. 그 이후로는 이제 조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HDC는? 원래 그 주택 HDC 이제 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네. 옛날 제가 좋아하는 회사인데 오. 문제는 저는 이제 산업개발을 좋아합니다. 근데 용산철도 부지 개발권하고 지금 아마 전면 공원화할지 그 부분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 올해 스케줄이 있는 게 고척 아이파크 유스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제 기억하는 부분인데 급등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필요하고요. 월봉을 잠깐 보시면 사실은 부담이 없는 자리긴 한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10,000원에서 지금 15,000원이면 거의 5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항대 자체가 월봉 기준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된 건데 돌파 이후의 조정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에 이 자리에서 14,500원 돌파하면 15,500원, 그리고 저는 솔직히 월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갈 거로 봅니다. 17,000원대를 최종 매도가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로. 그리고 하단에
13,300원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더 지켜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최종 목표가로는 17,0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하단 손절가는 13,3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별님공주님께서 홍프로님 삼화 콘덴서 65,100원에 5%입니다. 그동안 빠지다가 오늘 241선 터치를 했는데 비중 여유가 있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이제 해도 될까요?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삼화 콘덴서를 지금 이 시각 61,600원입니다. 추가 매수를 지금 원하시는 상황인데 일단 전문가님이 추가 매수할 때는 떨어질 때가 아니라 이제 조금 상승하는 게 보일 때 매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시점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예, 어떻게 그 보세요? 시점은 맞는데 이제 제가 삼성전기 목표가를 18만 4천 원대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MLCC 관련주라서 삼성전기가 지금 18만 1천 원대인데 삼화 콘덴서 이제 아모텍 그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조금 시간 두고 보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흘러 내려간 종목이라서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최고 목표가를 잡으면 지금 6만 7천 원대까지 보이긴 합니다. 그게 120선 근처인데 위치상 단점이 이제 MLCC 관련된 이슈로 연초까지 올렸다가 지금 거의 6개월 정도를 조정 구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은 나옵니다. 근데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그렇게 차이가 없다면 사실 비중이 적으시면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현재 구간에서 6만 원 후반권까지는 추가를 하시는데 단 비중이 20%가 넘으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최대 목표가를 지금 일단은 6만 7천 원대를 제시해 드리는데 61선이 6만 5천 원이니까 돌파가 나오면 사실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라 아마 돌파했다가 옆으로 좀 움직이면서 수렴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단에 이 구간에서 지금 5만 9천 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구조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조금은 옆으로 갈 때 추가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59,000원 하단 이탈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67,000원 우선은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비중이 20%를 초과한다면 추가 매수는 권하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누이두리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다나와 매수가 33,200원입니다. 비중은 15% 분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다나와는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거 어때요, 전문가님? 반대입니다. 왜요? 일단은 지금 4월 달이 눌림목으로 보시고 들어간 분들이 많을 건데 네. 문제는 다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옛날에 처음에는 애누리닷컴하고 다나가 지금이야 포털에서 치면 이제 최저가가 나왔는데 그때는 다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워낙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다나가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컴퓨터 부품을 이제 컴퓨터 조립할 때 저도 이제 나이 먹어서 조립은 안 하지만 조립할 때 다나와에서 조회해가지고 이제 사서 했는데 요즘 그런 것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실적 개선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올랐던 부분인데 상승해서 보시면 지금 음봉 자체를 돌파를 못하고 미끄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4월 달이 되게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35,000원에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수렴이 저는 1, 2주는 더 해야 될 거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 반등을 강하게 한다면 32,000원 구간까지는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아직 바닥이라는 인식이 좀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 구간 자리가 깨졌다가 올라온 겁니다. 보시면 28,300원대가 지금 직전 저점 자리였는데 만일에 조금 더 밀리게 되면 기존 저점이 27,500원대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더 지켜보시고 일단 반등했을 때 3만 원 돌파하면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는 게 3만 1,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3만 원 돌파하는지 확인하시고 최종 목표가는 31,500원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적절한 구간에서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가시기를 권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입니다. 1075님께서 5G 관련주 엔텔스 6,700원에 30%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종목 약간 생소하네요, 전문가님. 엔텔스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이게 되게 예전에 테마주로 효성 ITX, 엔텔스 이런 식으로 좀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래요? 매매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거래량도 워낙 적고 근데 네. 이제 솔루션 쪽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이제 잠깐 재무제표를 보시면 네트워크 장비나 그런 쪽에 이제 하다 보니까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600억대 나오고 현재 시가총액 자체 800억대니까 저평가는 아니고요. 그리고 유보율 높고 부채 비율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종목은 아닌데
문제는 지금 기존의 고점을 찍은 이후에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하고 있고 월봉을 보시더라도 약간은 수렴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같으면 그렇게 하단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하단을 지금 7,400원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조정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일에 현재 구간에서 저는 8,300원 돌파하면 9,000원대 그리고 약간 세력성이 있는 종목이라서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9,500원 이상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8,300원 돌파를 한다면 9,000원, 만약에 또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9,500원 최종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0773님께서 NG캠생명과학 매수가는 11만 4,500원, 비중은 9%입니다. 한 달 이상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 물타기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97,700원입니다. 와, 이 종목은 진짜 오른 만큼 떨어지고 있네요, 전문가님. 일단 조영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시경이나 아니면 저 네. MRI 할 때 먹는 조영제 회사인데 지금 동물약품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식품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항상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적은 아직은 안 나오는 주식이고 향후의 종목이고 향후에 이제 어떤 개발 이슈나 그런 부분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3월 달 이후로 거래량이 증가폭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도 잠깐 보시면 기존 고점 자리까지는 가지 않고 예전에 8월 달에 중간 자리를 한번 터치하고 지금 조정이 깊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바이오주는 말씀드리는 게 제멋대로 주가라서 실적이 겸비가 된 종목들이 이제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이긴 한데 아직은 실적 베이스가 나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는 조금 좀 더 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직전 저점 자리에 89,000원을 이탈하면 조정기가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위로 보시면은 제가 최종 목표가는 사실 지금 구간에서 목표까지 나중에 급등하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는 저는 일단 12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위로 고점으로 가려면 현재 위치에서 10만 5천 원대가 돌파가 돼야 상단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단에 8만 9천 원 이탈하면 절대 추가하지 마십시오. 추가했다가 잘못되면은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걸 염두하시고 10만 5천 원이 돌파하면 12만 원을 최종 목표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만 5천 원 돌파를 한다면 12만 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9732님께서 SK이노베이션 26만 9천 원에 5%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27만 1,500원입니다. 요즘 SK이노베이션이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하긴 한데 어쨌든 뭐 약 수익 구간은 있으신 상황이거든요. 자, 이러다가 일단은 지금 요즘 2차 전지가 워낙에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저는 사실 SK이노베이션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유가 부분도 또 약간 적용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정해지니까. 오늘 보고서에 보면 이제 WTI 서부 텍사스유가 75불까지 올라간다는 예언이 하나 맞아요. 나왔기 때문에 네.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2차 전지 쪽은 근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 지금 또 새로운 공장 그 부분 이슈가 일단 나오면서 살짝 다른 지금 SDI나 LG화학보다는 버티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 현재 위치에서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 부분을 보시면 아직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3영일 동안 연기금이 매도가 나오다 멈췄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21선 근처를 두고 있기 때문에 27만 5천 원이 돌파가 되면 상방향으로 전환은 되는데 박스권으로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일단 현재 위치에서 28만 6천 원, 7천 원대가 1차 그리고 30만 5천 원대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은 지금 추가로 더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2차 전지 분위기가 조금은 약간 눌림목이 아니라 다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된다면 일단 30만 5천 원에서 31만 원대 그리고 밑에 하단에 지금 25만 원대 지지선이 상당히 강합니다. 120선과 61선이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자리라서 그 자리가 깨지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28만 5천 원대 안착되는
거를 확인하시고 위에 목표가를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8만 5천 원 1차적으로는 박스권의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뚫어낸다면 30만 5천 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튜브 언덕이 님께서 SFA 매수가는 44,7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목표가도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으신 상황이고 이것도 이제 오르락 내리락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SFA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상당히 질문을 많이 받는 종목이고 그래요? 사실은 한두 분이 연속적으로 질문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되게 지겨울 겁니다. 이거 제가 AP 시스템 SFA는 방송 나올 때마다 반복합니다. 그거 각오 안 하고 사시면 이녹스 첨단 소재도 제가 무겁다고 그러고 결국엔 한번 올라갔는데 고점 돌파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왜 그러냐면 디스플레이 장비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에서 사실 수주가 나오면은 예전 실적을 보시면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종목 자체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지금 조 단위 매출이 나오고 밑으로 보셔도 지금 적정 주가 이상으로 저평가긴 합니다. IT 쪽에서. 근데 단 반도체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다 보니까 그쪽이 지금 OLED와 LCD의 약간 그 과도기 형태고 LG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OLED로 진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삼성 같은 경우는 SFA, AP 시스템 거의 주력이 삼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3분기 때 장비 투입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제가 최근 리서치는 사실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제가 별로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가격대 같으면 사실 저는 추가 안 할 것 같습니다. 굳이 1,000원 미치면 2, 3%인데 지금 제가 월봉상 보면은 사실은 올라갈 거로 보긴 하는데 저는 만약에 4만 5천 원대 이상이 안착이 되면 최종 목표가는 일단 4만 7천 원이나 5만 원을 보긴 합니다. 근데 시청자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무거운 거 각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걸 매주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근데 저는 한번 말씀드리면 그 뷰가 바뀌질 않습니다. 제가 리서치를 다 꼼꼼하게 확인하는 성격이고 그리고 종목을 계속 보는 종목인데 AP 시스템, SFA는 항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떨어지면 매수해도 되지만 문제는 기간을 충분히 두시고 3분기에 아마 OLED 장비 쪽 소형 장비 쪽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기사를 좀 꼼꼼히 체크하시라는 말씀드리고 현재 위치에서 일단은 4만 5천 원대에 안착이 되면 4만 7천 원까지 올라갈 것 같고 위로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면 월봉 기준으로 5만 원대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FA는 떨어지면 매수는 가능하지만 늘 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해드렸고요. 가격 전략을 꼼꼼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유튜브 진주김님께서 노루페인트 비중은 30% 매수가는 15,000원입니다. 상담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13,950원입니다. 노루페인트. 요즘 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이거는 뭐 페인트 이야기도 있지만 또 정체인 테마주로도 엮여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노루페인트? 일단은 차트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올랐다가 또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페인트가 지금 사실 건설 쪽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쪽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조선 쪽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외벽에 칠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사를 본 게 있는데 실외하고 실내 온도 차이가 이제 거의 한 4, 5도 이상 나는 뭐 페인트도 개발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노루페인트는 사실 정치인 테마주라서 그 부분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고요. 일단은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사실 저항대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제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주봉과 월봉을 많이 보는 사람이라 16,000원대 후반권이 사실 저항대인데 저는 노루페인트는 조금 좀 시간을 두시면 15,000원대 돌파하면 위로 한번 더 올릴 것 같고요. 지금 건설주가 오늘은 지금 현대건설이 밀리면서 좀 조정이 나오곤 있는데 사실 향후에 정책으로 건설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 두고 보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지만 정치인 테마주라는 게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15,000원 돌파하게 되면 일단은 17,000원 1차 그리고 좀 강하게 가면 솔직히 2만 원이 가능한데 그 부분은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수익이 나면은 좀 조절하시면서 가시면 크게 부담은 없는데 이번 주 확인하셔야 될 거는 무조건 15,000원 돌파 이후의 흐름을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15,000원을 돌파를 한다면 17,000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만 원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보람짱님께서 종목 상담 부탁합니다. 효성중공업 매수가는 86,660원 11%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71,800원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아니 나쁘게 보진 않는데 이게 대다수가 가격대가 다 좀 높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효성중공 같은 경우 이제 향후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종목 자체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쪽 턴어라운드 부분은 아마 제가 지금 2월 달에 본 기록이 있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재료 자체는 데이터 센터 쪽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지금 수소 사업 관련된 부분하고 데이터 센터라는 거를 하나 지금 접목이 돼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현재 구간에서 75,000원이 돌파하게 되면은 저는 수소차 이슈가 다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소형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이 원래 효선 쪽에 이제 첨단 소재나 그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다 그 수소 탱크를 만드는 그쪽 계열이라서 분명히 이슈는 될 것 같고요. 75,000원 돌파하면 일단은 85,000원대까지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8만 원이 있긴 한데 수렴하면은 85,000원까지 일단 올라갈 거로 보이고요. 단 이 차트가 지금 61선 안착 이후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밀렸을 때 5G도 비슷한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렴해서 76,000원 돌파하면 위로 올라갔을 때 방향성 보시면서 장대 항봉 상단이 지금 84,000원에서 5,000원대니까 지금 차트 위치에서 보시면은 이 위치로 올라갔을 때 좀 수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급등하면은 사실 매도하는 게 맞는데 아직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고 하단에 21선만 이탈을 안 하면 좀 더 지켜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가격 전략 상세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네요. 8272님께서 제일기획 23,4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제일기획은 어제였나요?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26,000원을 찍었고 오늘은 25,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고 쪽이 요즘 또 잘 나가네요, 전문가님. 어차피 이게 이제 사이클이 항상 경기가 다시 안 좋을 때는 광고가 사실 좀 줄어들었다가 네. 조금 이제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게 이제 좀 탄력을 받으려고 광고를 하는 게 많은데 이제 뭐 제일계 같은 경우도 뭐 삼성 계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오프라인 행사 취소되고 하면서 지금 사실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테일 마케팅 축소해 갖고 사실 매출 감소됐는데 삼성전자 디지털 마케팅이 향후 이제 하반기에 분명히 다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상화되게 되면은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거의 한 20% 이상이 지금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좀 수렴이 필요할 것 같고요.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꺾인 자리 상단까지는 못 갔더라도 중간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수급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로 보시면은 지금 양매수 들어오다가 투신이 최근에 매도세가 좀 나온 부분인데 크게 나쁘진 않고요. 위로 만약에 26,000원대 다시 돌파되게 되면 월봉으로는 저는 27,500원대까지는 한번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자체가 지금 돌파가 되면은 뭐 3만 원 근처로 가겠지만 27,500원대가 무겁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시고요. 24,000원 이탈 안 하면 좀 더 계속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4,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보시면서 26,000원 돌파를 하면 27,500원 목표가로 설정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도 문자 8782님께서 유니슨 비중은 35%, 매수가는 4,208원 진단 부탁합니다. 홀딩할까요? 물타기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풍력 관련주죠, 전문가님, 유니슨. 풍력주 중에 좀 세력주죠, 사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사실 예전에 유니슨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기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대주주 회사 넘어갔다가 뭐 반복된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아마 한 8년인가 9년 전에 그런 기록이 기억이 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실적이나 그런 부분도 일단은 이 종목은 실적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풍력 발전기인데 매출 자체가 지금 계속 감소세로 오다가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로 보시더라도 흑자 그나마 1분기에 지금 흑자 전환됐기 때문에 좋긴 한데 문제는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현재 5천억인데 매출이 800억. 약간 일단 세력주라는 게 티가 나고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뭔가 흐름이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1차 때 이 종목 자체가 지금 1,800원에서 거의 1,800원이 아니었군요. 7,700원에서 지금 10배가 올랐고 지금 조정기인데 사실 물타기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위로 보시면은 120선 4,500원 돌파하면 일단은 5,000원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월봉을 잠깐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약간은 세력 냄새 나는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시청자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테마주 보실 때 바이든 정부 들어왔는데 풍력주가 계속 간다? 되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요? 바이든 정부를 보면서 풍력주가 오른 거니까 그때는 이슈 소멸입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M&A 하고 나서 2달 이후에 보라, 3달 이후에 보시라 하는 이유가 재료가 소멸됐는데 주식을 계속 갖고 있다? 그거는 판단 미스입니다. 그러니까 풍력이 계속 간다. 저 그때도 얘기했지만 CS인도 제가 그만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방송 나왔을 때도.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기존에 10여 년 이상 보면서 느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마가 그러니까 끝났을 때는 그 종목을 비중 조절을 무조건 하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 10배 이상 올랐던 주식입니다. 그런데 실적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의 CS 윈드, CS 베어링, 동국산업 이쪽은 실적이 기본적으로 좀 나오는 종목들. 그래도 그쪽이 약간은 저희가 얘기하는 기관 관련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 빠지는 거고 현재 위치에서는 4,500원 돌파하면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 단기 급등하게 되면은 지금 6,000원대도 가능하긴 한데 일단 목표가는 5,0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재료 소멸의 힘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꼭 재료가 소멸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안 보는 게 좋다라고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우선 목표가로는 5,000원 잡아드렸습니다. 꼭 익절하시고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곧바로 오늘 홍프로 전문가의 시크릿 공략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공략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제 아진산업입니다. 종목이 사실 뭐 좀 작습니다. 오랜만에.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산업, 기계형, 그리고 농공기계, 치공구를 만드는 회사고요. OEM 방식의 완성차 업체에 지금 부품 납품하는 부분이고 매출 다변화를 통해서 지금 독일 부품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이 이제 기술력을 좀 성장시키기 위한 발전성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량차체 수요 증가는 전기차하고 수소차 자체가 거리수가 있기 때문에 키로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 때문에 계속 경량차체를 선호하는 부분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스탬핑 기술 쪽을 조금 성장시켜가지고 향후에 이제 성형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뭔가 좀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살짝 줄긴 했지만 지금 다시 재차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3,745원인데요. 3,740원 이하 구간 3,700원까지 여러분께서 관심 제시가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지금 최근에 수령 기간이 한 달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1차 목표가를 지금 4,100원대로 해드리는데 4,100원이 깨지면서 종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4,100원. 강세 시에는 윗방향으로 최대 4,400원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하단에 3,47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 없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1, 2주 정도 흐름을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부품 여러 가지 또 기계 관련주 아진산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목표가 우선 4,100원, 손절가는 3,470원에 잡아드렸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를 소개를 해주시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게 현대차, 기아 앞으로 흐름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최근 공장 가동했다는 소식 들리면서 상승 추세를 좀 타고 있긴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그 기아차를 좀 더 좋게 봅니다. 현대보다는? 예, 현대보다는. 왜냐하면 그 저희가 볼 때 생산률
하고 이제 재고유라고 보는데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리서치나 그런 부분을 들어가서 확인하는 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재고나 이제 출하량 자체가 기아차가 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기아차가 그래서 차트도 조금 낮습니다. 오.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은 만약에 직전 고점에 88,000원 돌파하게 되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저는 94,500원대까지는 한번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안 좋다는 얘기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사이클은 돌아온다. 그러니까 뭐 실적이 완전히 나빠지지 않는 한은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좀 여유 두시면은 지금 88,000원대가 직전 고점이다 보니까 지금 자꾸 걸리는데 그 부분만 돌파하게 되면은 아주 꼭대기 10만 원까지는 모르겠지만 9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무거운 종목은 현대 모비스. 제가 이제 차트는 다 보고 나왔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 조절하는 부분과 호재가 나왔을 때 여러분께서 항상 그거는 악재가 계속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잠깐 그 얘기 드리면 안 되지만 메일유업도 네. 주가 빠졌다 매각되고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가 3개월 연속 최다 판매를 또 기록을 해서 앞으로 주가 향방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설명드린 점 참고를 하셔서 보유하신 분들이 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과 시크릿 공략주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준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는 매각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요. 대우건설과 이스타항공, 이베이코리아 지능기업이 이번 주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슈에 따라 빠르게 시세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은 이스타항공 관련주고요. 대우건설, 지능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 따른 효성중공업의 자회사인 지능기업이 경영권 매각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장의 이슈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지능기업은 오늘 25%가 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선주도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현재도 14% 오르면서 2,8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회사인 효성중공업의 시세도 괜찮네요. 1.5% 오르면서 71,7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세계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회사죠. 애플의 글로벌 공급사 명단에 국내 기업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한국은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곳이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만 담아왔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사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들이 오늘 거래소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2.6% 오르면서 82,900원을 지나가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매기가 확산된다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이어서 보기 좋은 테마입니다. 바로 5G인데요. 이쪽으로 긍정적인 분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재개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이 삼성전자발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평가도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피해주 안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또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습니다. 특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름값을 합니다. 현재 9% 오르면서 18,7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네, 서진시스템은 오늘 긍정적인 분석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4.7% 오르면서 44,050원을 지나가고요. KMW도 3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거래소는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구간인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전기전자 쪽으로 집중된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 종가는 3,249선입니다. 현재 0.9% 고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3,253선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코스닥도 1% 상승합니다. 990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닥터스탁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